자, 이번에는 우리가 저항들에 대한 개념을 배웠으니까 실질적으로 회로에서 저항들을 연결해 가지고 어떠한 전류전압 특성을 보이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배워야 되는 용어들이 기전력이라는 용어부터 먼저 배우도록 하죠. 기전력이 뭐냐? 기전력은 전지의 양단에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압 또는 최대 전위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위차라는 의미로 쓴 거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E를 크게 쓰는데 둥글게 쓰고 요 개념은 뭐라고요? 최대 전위차. 그죠? 자, 최대 maximum potential difference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기전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전지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이에요. 양단에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부 저항이라는 개념을 또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실제 전지는 이상적인 전지와 달리 내부에 저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지 내부에서 전류를 방해하는 저항이 바로 내부 저항이고, 기호로 쓸 때 우리는 이거를 소문자로 R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소문자 R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려놓은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란색 빗금으로 표현한 상자 모양이 우리가 전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전지 내부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던 것 같이 이와 같이 전지의 모양을 심볼로 표현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짧은 막대 쪽이 뭐예요? 음이고 긴 막대 쪽이 양이죠. 이건 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실제 전지는 내부 저항 R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세요. 그러면 외부 저항, 대문자 R로 표현되는 외부 저항을 이와 같이 연결해서 아주 간단한 회로를 구성했다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내부 저항 스몰 r이 존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는 거예요. 실제 전류가 내부 저항이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차이가 좀 나겠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러면 자, 이와 같은 형태를 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가 전위차를 만드는데 외부 저항에서도 그죠? 전압 강화를 만들죠. 전위차가 생겨요. 돌아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에도 전위차가 생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내부 저항이 있다 치면은 전류가 이와 같은 공식을 가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저항에 생기는 전위차는 어떤 값을 가지느냐? 그렇죠. 전류가 계산되고 나면 그 전류에다가 저항의 크기를 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저항 양단에 생기는 전위차죠. 델타 V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여기 있는 값을 넣으면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 이와 같이 E 곱하기 I 형태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답을 가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전지가 만들어내는 최대 전위차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전력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전력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그게 뭐예요? 이게 그 전지가 만들어내는 전원이 만들어내는 전력이죠. 전력. 그렇죠? 전력이 돼요. 그럼 그 전력은 다 어떻게 돼요? 저항에서 소모가 되죠. 자, 그래서 저항에서 소모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저항이 뭐와 뭐가 있어요? 외부 저항, 대문자 R과 내부 저항, 소문자 R로 표현되는 두 개의 저항이 있으니까 지금 보는 것 같이 I제곱
소문자 R은 뭐예요? 내부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이고 I제곱 곱하기 대문자 R은 뭐예요? 외부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우리가 전력을 쓸 때는 전력은 영어로 파워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문자 P라고 한다면 내부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과 외부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전원이 만들어내는 전력은 소모가 되는데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에서 각각 소모된다. 딱 맞아 떨어지죠, 이야기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실 여기서 이미 이거 계산하면서 다 써먹었지만 다시 한번 저항이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이해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에 대한 개념을 이해합시다. 합성 저항이란 게 뭐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이제는 우리 내부 저항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한번 이와 같은 이상적인 전지를 생각해 보겠어요. 여기 직류 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이 2인 직류 전원이 있는데 두 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시스템의 합성 저항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자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등가 회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등가 회로를 만들자. 등가 회로를 만들자는 게 뭐예요? 그렇죠. 저항이 달랑 하나 있는 그런 회로로 우리가 바꾸어 보자 하는 거예요. 대등한데 전원의 크기가 2고 이 전원에서 나가는 자, 플러스 쪽에서 나간다고 치고 이와 같이 해서 전류가 I로 대등하게 만드는 이쪽에서 이쪽하고 똑같이 전류가 똑같이 I로 대등하게 하는데 여기를 블랙박스로 쳐서 요게 사실 이 내부는 저항이 엄청 여러 개일지도 모르지만 그것들과 등가의 역할을 하는 저항 하나짜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을 우리가 합성 저항 또는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데 등가 저항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그죠? 문제에 출제되고 있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배웠었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직렬로 연결했을 때 등가 저항을 우리가 R, EQ라고 하자. 이렇게 아래 첨자로 쓰는데 EQ는 뭐냐? 이퀴벌런트 하다는 뜻이에요. 이퀴벌런트는 등가라는 뜻이죠. 가치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 R2하고 R1에 각각 전위차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점을 3개를 찍었는데 C가 B나 A보다 전위가 높아요. 그렇죠? 전위가 높아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건 여러분들 폭포가 떨어질 때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더 높은 높이가 더 높은 데에서 높이가 낮은 쪽으로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 개념을 그대로 전위라는 개념으로 가져왔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전위가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VC에서 VB를 뺀 게 뭐예요? 그렇죠? R2 양단의 전위차예요. 그렇죠? 그걸 델타 V R2라고 이와 같이 썼습니다.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그러면 VB에서 VL을 뺀 그 전위의 차이가 얼마예요? 그렇죠. VR1의 양단에 생기는 전위차예요. 그러면 VC하고 VA의 전위차는 뭐예요? 그렇죠. 이 도선은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완전한 도체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예요? 등전위 상태죠. 등전위.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는 같은 전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하고 여기도 같은 전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전위차가 얼마라고요? 그렇죠. 요 기전력 값 이만큼의 차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등전위 상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등전위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델타 VR1은 뭐예요? 저항하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흐르는 전류와 저항값이죠.
그런데 요거의 합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거잖아요. 이거 합이잖아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사라지면서 요거 빼기 요게 되니까 결국 이게 되죠. 그러니까 델타 VR1 더하기 델타 VR2가 얼마가 돼요? 기전력이 되는데 그 값이 각각의 합이니까 이와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등가 저항이라고 하면은 지금 I 곱하기 R 이퀴벌런트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같다고 놓으면 결과적으로 전류량은 같기 때문에 R 이퀴벌런트가 뭐가 됩니까? R1 더하기 R2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류 전원일 때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렇죠. 전위차, 여기서 양단 간에 생기는 전위차, 전압 강하라고 여러분들도 배운 적 있죠. 여기 전압 강하하고 여기 전압 강하의 합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전체 기전력과 같아야 된다. 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직렬 연결에 대해서 나타나는 등가 저항을 각각의 저항들의 단순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항의 직렬 연결의 대조적인 관계를 갖는 병렬 연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등가 저항을 갖게 되는지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이 전지가 되어 있고 두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서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보는 것 같이 여기 점 찍혔고 여기 점 찍혔는데 각각 점 A와 점 B라고 제가 라벨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점 A의 전위와 점 B의 전위의 차이는 전위차는 무엇과 같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전지가 만들어내는 기전력과 같아야죠. 왜 같아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도선이 완전 도체이기 때문에 등전위, 여기서 여기까지 등전위. 그러니까 A하고 B의 전위는 각각 전지 양단의 전위차하고 그 차이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쓴 것과 같이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계식이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자, A하고 B의 전위차가 이와 같이 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이쪽 저항을 따라서 전류가 흐를 때 만들어내는 전위차와 아래쪽에 R1을 따라서 흐르는 전류가 만들어내는 전위차가 모두 같다는 거죠. 왜? 이 점 B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동일한 등전위 상태고 여기도 A가 다 여기를 다 포함하는 등전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전력 값이 R1, I1하고도 같고 R2, I2하고도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I1하고 I2가 결국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관계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류가 이와 같이 들어갔잖아요. 수도관에 큰 물길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작은 수도관 두 개로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야 돼요? 각각의 작은 수도관에 흐르는 물의 합이 이것과 같아야 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I가 I1과 I2의 합과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두 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그렇죠? 이와 같이 되죠? 그게 뭐하고 같아야 돼요? 예, 이거를 하나의 등가저항으로 봤을 때 기전력이 있고 그때 전류가 생기는 이게 이거하고 같을 때 우리가 이 회로와 이 회로가 등가 회로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I는 뭐가 돼야 돼요? 예, 등가 저항 하나가 연결되어 있을 때 전원의 기전력이 만들어내는 전류량이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 써지니까. 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네,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등가 저항의 크기의 역수는 각각의 저항의 역수의 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2개만 연결해서 그렇지 3개, 4개, n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죠. 그래서 n개의 저항들이 등가로 연결되었다가 한다면 결과적으로 등가 저항의 크기는 뭐예요? 네, 이와 같이 된 것들을 다 더해서 n까지 다 더해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배웠던 거와 마찬가지로 직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직렬 같은 경우에는 직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죠. 자, 등가 저항이라는 게 각각의 저항들의 단순합으로 표현돼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와 같이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일 때 저항의 직렬일 때, 이거는 병렬일 때 그와 같은 공식을 가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축전기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축전기는 어떤 등가 축전기의 전기 용량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이해를 해보자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개의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전원에 대해서. 그러면 각각의 각각의 전기 용량 C1, C2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하나의 전기 용량으로 이와 같이 등가 전기 용량을 고려해서 표현한다고 하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봅시다. 자, 이 시스템은 전원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중성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여기가 다 도선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금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갈려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그림을 그린 것 같이 플러스 전하가 4개가 있다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가 4개가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축전기를 이루면 이쪽이 플러스 Q면 이쪽은 뭐예요? 마이너스 Q예요. 그러면 플러스가 4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도 같은 전하량을 갖지만 부호가 반대인 게 4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마이너스 4개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플러스 4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성 상태를 유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갖느냐? 전체의 전하량 Q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합치면 얼마예요? 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이쪽이 플러스 Q면 이쪽이 마이너스 Q의 형태를 띠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Q는 요거고 작은 상태의 여기는 요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Q1하고 Q2하고 그렇죠? 다 만들어진 요거하고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량이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직렬로 연결하면 무조건 항상 뭐라고요? 저항에 대한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분합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전위 차가 내려가는 만큼의 합이 최종적으로 뭐하고 같아야 돼요? 기전력의 값하고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델타 V1은 뭐예요? C1분의 Q1이에요. 그렇죠? 델타 V2는 C2분의 Q2죠. 그러면 이것들을 각각 합치면은 그게 뭐하고 같아요? 예, 그게 기전력하고 같아요. 근데 그 기전력 값이 뭐가 돼요? 기전력 값이 그렇죠. 등가 전기 용량분의 전체 전하량 Q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넣고 보면은 Q하고 Q1하고 Q2하고 다 같은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분자에 해당하는 값들이 전부 다 같네요. 그러면 그것들은 다 약분할 수가 있죠? 약분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등가의
전기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각각의 역수들의 합이 등가 전기 용량의 역수하고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저항의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저항에서는 병렬인 경우에 역수들의 합이 등가 저항의 역수하고 같은 값을 가졌는데, 희한하게도 축전기의 전기 용량 같은 경우에는 직렬일 때 전기 용량들의 역수의 합들이 등가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하고 같아지는 특이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미 보면은 이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병렬로 두 개의 축전기를 연결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C1, C2가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아까 그린 거 따지면 여기가 전부 다 B고 여기가 A라고 하면 지금 여기가 다 등전이 상태예요. 여기는 또 여기대로 다 등전이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VA 빼기 VB가 뭐가 돼요? 그게 기전력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VA 빼기 VB가 다 이쪽에서는 뭐예요? 델타 V1이고 이쪽에서는 델타 V2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세 개가 다 같아요. 어떤 경우에?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에. 이것은 저항에 대해서 병렬 연결했을 때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을 항상 잘 기억해야 돼요. 병렬일 때는 어떻다? 예, 동일한 전위를 차를 갖는다라는 것이 항상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그림 그려놨던 거 마찬가지로 여기가 플러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개라고 했을 때 이쪽이 플러스가 2개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기는 4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쪽에도 마이너스가 4개가 되면 돼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6개, 플러스가 6개 해서 중성 상태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병렬인 경우에는 이쪽에서의 전하량의 수하고 이쪽에서의 전하량의 수가 같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같아야 되는 건 뭐뿐이에요? 그렇죠. 양당 간의 전위차만 이쪽이랑 이쪽이랑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고정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구속 조건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모이는 전하량 Q하고 여기에 모이는 전하량 Q의 총합이 전체 전하량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Q1 더하기 Q2가 Q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Q1하고 Q2를 각각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네, C1 곱하기 델타 V1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Q2는 C2 곱하기 델타 V2로 쓸 수 있어요. 그것을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면 이와 같이 쓸 수 있네요. 전체 전하량은 그렇죠. 등가 축전기의 전기 용량 곱하기 기전력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들을 각각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2하고 델타 V1하고 델타 V2가 모두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면 이와 같이 등가의 축전기 전기 저항은 두 개 각각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의 합으로 등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표현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마치 저항에서의 직렬 연결에 대응하는 공식이 축전기에서는 병렬 연결에 대응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